아 이제 힘들어. 힘들어. 자, 제일 처음에 이제 3단원 스타트죠. 등차 수열. 일단은 우리 수열 파트는 나오는 게 딱 수열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그 외에는 모르셔도 되고, 뭐 이제 조화 수열이냐 뭐 개차 수열이냐 이런 거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책에 조화 수열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셔도 되고, 일단은 가르쳐 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일단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였어? 어떤 일반적인 수열 해가지고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 하는 게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일단 수열이 뭐였는지는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가 우리 1회차 하는 애들이 조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1회차가 아니잖아. 이제 설명은 똑같이 디테일하게는 하겠다만 흡수는 좀 잘 되셔야 되고, 자, 일단 내가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들을 이렇게 일일이 나열을 해주는 걸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였었냐면 같을 등자야.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가지고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보고 얘에서 얘를 빼보고 하다 보니까 그 간격이 하나하나씩 일정하더라. 그래서 그 같은 간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차이라고 해서 D를 갖다 붙이기로 하죠. 우리 D는 뭐라고 읽어? 얘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차라고 읽어줄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A1 얘는 뭐라고? 첫째 항이라고. 근데 이제 A1에 있는 이 일자는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였고, 여기는 일단 시작은 이미 했는데 말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누가 자꾸 뭐라 그래가지고 까먹었네. 이게 풀이 과정이 좀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제 풀이를 좀 따라 하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 노력을 좀 하셔야, 안 그러면 나중에 나는 이렇게 슥슥슥 푸는데 너네는 그게 갑자기 쟤가 왜 저러지가 돼요. 그러니까 하는 거는 좀 같이 따라서 좀 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그렇다고. 자, 그럼 첫째 항이랑 공차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봐봐. 만약에 1, 3, 5, 7, 9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라고 쳐봐. 그럼 공차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첫째 항은 1이야. 얘가 첫째 항이야. 걔는 1이고 둘째 항은 3이 되는 건데 왜 3이죠? 1에다가 2 더한 거잖아. 그럼 셋째 항은 1에다가 2를 몇 번 더해준 거야? 2번 더해주는 거 맞아? 그치? 그러면 지금 요 뒤에 공차가 얘는 빵번, 얘는 한 번, 얘는 2번이라고 봐도 되겠네. 여기가 이제 A4라고 하면 얘는 1 더하기 2에 3을 곱해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얘네들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차가 더해진 횟수 있죠. 얘네들을 칸수라고 부를 거야. 봐봐, 칸수야. 얘가 지금 1항, 2항, 3항, 4항이잖아. 1에서 3항이 되기까지에 우리가 지금 몇 번의 공차가 더해졌는지를 판단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일단 항번호의 차이를 구하세요. 3에서 1을 빼면 얼마야? 2잖아. 항번호의 차이가 2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공차가 빵번 더해진 거에서 2번 더해진 거잖아. 공차가 2번 더해졌겠네. 그럼 다시 여기서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게 항번호의 차이는 내가 부르기로는 칸수라고 부를 거고요. 그럼 이 칸수라는 거는 뭐랑 똑같다고? 공차가 더해진 횟수야 라고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만약에 A의 100, A의 100은 좀 오바다. A의 15랑 A의 7이 빼진 결과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니네가 풀 때 보통 이럴 거라고. A의 15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첫째 항은 A1이잖아요. A15는 몇 칸 차이나? 14칸 차이 나지? 공차 14번 더한 거거든. 그래서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14번 더한 놈에다가 빼기,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놈이야? 6칸 차이니까 6번 더한 애겠지 해서 이걸 쓴 다음에 열심히 계산을 막 끄적인다고. 그럼 이거 해가지고 결국 나오는 결과가 얼마냐면은 8D가 될 텐데, 아니 이게 지금 같은 수열이잖아. 얘랑 얘랑 같은 수열인데 항번호의 차이가 8칸이에요. 8개야. 그럼 8칸 차이니까 공차 8번 더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8D야 라고 써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항이나 첫째항이나 이런 걸 구하고 뭐 하는 법도 다 알기는 하겠지만, 항상 일반항 구하고 항상 첫째항으로 뭐 하려고 하는 습관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게 파악이 된 상황이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 이제 어떤 특정항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될 거거든.
내가 만약에 A에 12라는 항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냥 마냥저냥 첫째 항에다가 내가 공차를 11번 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때로 만약에 A의 5항이 주어져 있어서 얘 가지고 A의 12를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다 공차 몇 번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7번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7D라고 쓰고 이제 주어진 단서 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특정항을 구할 때 조금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해놔. 몇 칸에서 걔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쭉 가서, 그럼 일반항이라는 게 결국은 n번째 항이잖아. n번째의 항을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는 뭐였니? a 플러스 n-1d였거든. 그럼 너네가 이 일반항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얘네를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a의 n이라는 n번째 항이라는 애가 일반항이야.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랑 얘랑 몇 칸 차이나? 문자가 들어있다고 계산을 못하진 않잖아요, 우리. 얘랑 몇 칸 차이나? 라고 하면 4에서 1 뺐잖아. 그럼 얘랑 몇 칸 차이야? n-1칸 차이겠지. 그럼 여기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돼? n-1번 더해주면 돼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제 일반항 공식은 외우고는 있으시는데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일반항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하면 일반항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내가 쟤를 만약에 전개를 했다라고 한번 쳐볼게. a 플러스 n-1d라고 써있는 애를 전개하면 dn에 플러스 a-d가 되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n에 대한 몇 차식일까? 어떤 숫자일 거고 a에다가 d 뺀 거니까 얘도 어떤 숫자야. 그치? 그러면 n에 대한 1차식이야 라고 놓을 수 있는 거 맞지? 등차 수열의 가장 큰 특징이야. n에 대한 1차식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표현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그럼 얘랑 마찬가지로 우리 an을 그냥 fx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여기 있는 n을 x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몇 x 플러스 얼마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an, 뭐 a5, a7이라고 하면 f5, f7 이런 역할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등차 수열은 1차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직선이랑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럼 우리가 직선이 보였을 때는 뭔가 등차 수열이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거고. 자, 그러면은 n에 대한 1차식이 주어져 있어. 일반항이야. 내가 얘를 이렇게 하자.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라고 했을 때 요거 가지고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저는 여기 지금 n 앞에 개수 있지, 얘. n 앞에 개수가 얘가 지금 공차거든. 그러면 공차가 -2인 걸 알잖아. 그러면 a에는 공차가 -2니까 일단 -2에는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첫째 항이 3이잖아. 그럼 첫째 항은 우리가 일반항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다 항번호 집어넣으면 그 특정 항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3이 나와야 돼요. 맞지? 그럼 1 넣었을 때 3 나오려면 뒤에 몇이 필요해? 5가 필요한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보통 저는 많이 구해.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이제 말하면 이해만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니들이 어떻게 구하든 이해만 하실 수 있으면 되고. 자, 그래서 일반항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n에 대한 1차식이다 라는 거, 그거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우리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었어. 등차 중항은 어떤 식이었냐라고 하면 문제에서 보통 서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거든. 뭐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차 중항 가지고 뭔가 식을 세워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얘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A, X, B라는 이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쳐봐. 그리고 우리 등차 수열이 뭐였냐면 간격이 일정하다며 뒤에서 앞에 거를 뺀 게 B에서 X를 뺀 거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넘겨가지고 정리를 쓱 해보면 EX는 A 플러스 B가 돼요.
그러면서 x는 얼마야? 2분의 a 더하기 b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가운데 있는 놈은 양옆에 있는 놈의 평균이야 라고 기억을 할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오해하는 게 내가 만약에 1, 3, 5, 7, 9 이런 수열이 있어. 그러면 5랑 3이랑 7은 당연히 등차 수열이니까 이거 두 개의 평균은 5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가 일정한 간격만큼 두 칸 떨어져 있어서 1이랑 9를 봐도 얘네 둘의 평균은 역시 얼마가 될 거야? 5가 될 거야. 그치? 바로 양옆의 것만 가지고 등차 중앙을 써먹는 게 아니고 우린 일정한 간격으로 좌우가 떨어져 있어도 등차 중앙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평균이라고 부를 거라고. 자, 그러면서 우리 등차 중앙이 나와 있을 때 표현을 이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야 라고 하면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AXB라고 쓰기는 했는데 쟤를 우리가 문자를 설정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A, A 플러스 D, A 플러스 ED라고 놓아도 문제가 풀리기는 해요. 하겠지. 어떻게든 풀긴 할 텐데 이렇게 놓으면은 계산이 조금 귀찮아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놓는 것보단 대칭의 형태로 놓는 게 편할 거거든. 항 세 개가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어라고 하면 가운데를 A, 여기를 A 빼기 D, 여기를 A 플러스 D라고 놓고 계산하는 게 편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항이 5개야 라고 하면 5개면 역시 마찬가지로 홀수니까 가운데 A로 놓고 A-D, A-ED, A 플러스 D 놓으면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짝수일 때요. 짝수는 4개잖아. 뭐 6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럼 4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어라고 했을 때 A가 없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A 플러스 D 하나랑 A 마이너스 D를 일단 대칭으로 하나를 놓는 거야. 그럼 요 옆엔 누구를 써줘야 돼? 얘랑 몇 차이나? 2D 차이 나는 거 맞아? 그럼 그 다음은 뭐라고 쓰면 돼? A 플러스 3D.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A 마이너스 3D 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대칭의 형태를 맞춰서 써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이제 등차 중앙이다. 언제 쓰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얘기는 해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이죠. 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몇 개가 있어? 몇 개가 있었어? 우리 잘 외우고 있었잖아.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이 몇 개게? 집에 가도 되냐? 이 두 새끼 열심히 쳐. 2개잖아. 그지? 근데 이제 봐봐. 2개라고 얘기를 하시면 욕을 먹으실 거예요. 왜냐면 봐봐.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라고 생겨먹은 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n에 a 플러스 l이라고 생겨먹은 식이 하나가 있을 거거든. 자, 이거 두 개의 식은 지금 정확히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식이야. 근데 이거를 2개를 따로따로 외우는 게 좀 미련한 짓이란 얘기지. 그럼 우리가 얘를 외우고는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진짜 계산 때려박아가지고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우고는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저 공식을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냐면 평균에다가 곱하기 항수를 해주면 되겠다.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하고 우리는 합을 구해야 될 때 평균 곱하기 항수를 하시면 돼요.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 1, 3, 5, 7, 9로 가는 이런 수열이 있어. 이 수열에 1항부터 이제 5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네들의 합을 구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4를 얘한테 똑 떼주면 몇 돼? 5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2개 더하면 10이잖아요. 5가 평균인 5가 2개 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 여기 있는 2를 얘한테 똑 떼줘도 5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라고 봐도 된다고. 맞지? 그럼 결국은 얘가 5가 몇 개로? 5개로. 다 바뀐다라는 게 보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합은 결국 5가 5개 있는 거네 라고 계산할 수가 있거든. 그럼 얘가 뭐냐면 평균인 거지.
그 다음 얘가 뭔 거야? 항수인 거야. 항의 개수. 그래서 평균에다가 항수를 곱해서 등차 수열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 잘 졸면 안 돼. 우리가 내가 얘네들을 이제 굳이 뭐 함수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너무 크니까 3개만 할래. 여기가 이제 1, 여기가 3, 여기가 5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두 칸, 요만큼을 여기다가 똑 줘버리면 얘가 지금 5짜리 3개로 바뀐 거 보이지? 그지? 그래서 5 3개로 곱해서 우리가 합을 구해줄 수 있더라가 되는 거니까 평균 곱하기 항수로 기억을 하고 풀자가 되는 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는 홀수계예요. 홀수계니까 평균이 제일 가운데에 있는 게 딱 보이거든. 근데 얘가 짝수계면 조금 찝찝해져. 봐봐. 1, 3, 5, 7이라고 하면 얘의 평균은 누구야? 1과 7을 더하고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얘의 평균은 4거든요. 그치? 그럼 4가 몇 개 있다고 보면 되는 거냐면 4개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 수열의 항들에 4가 없어요. 내가 여기다가 번호를 붙이면 얘는 항번호가 A1, A2, A3, A4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4라는 애를 내가 때로는 A1, A2, A3 이런 식으로 항번호로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요 3과 5의 딱 가운데에 4가 있기는 할 거거든. 그지? 그래서 얘 2와 3의 가운데 중앙을 강제로 구해버리는 거야. 우리 어차피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5였을 때 이 가운데 있는 항 A3은 어떻게 구했냐면 항번호의 평균 구하시면 돼요. 1이랑 5 더해서 2로 나누면 3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도 우리가 강제로 그냥 항번호의 평균을 구해버리는 거야. 그럼 A에 1이랑 4랑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몇이야? A의 2.5번째 항이야 라고 놔도 되겠네. 그치? 이게 뭔가 공식적으로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놓고 써도 상관은 없다고. 그럼 여기에서 A의 2.5라는 건 그럼 어떻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냐?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겠어? 똑같이 먹혀요. 똑같이. 첫 번째 항이랑 얘랑 몇 칸 차이야? 줄면 안 돼? 1.5칸 차이죠. 그럼 여기다가 공차를 1.5번 더해주면 끝인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가 되는 거. 해서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기는 하나 우리는 얘로 풀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만 정리하고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내가 A1, A2, A3 해서 쭉 가가지고 A의 n-1, A의 n까지 있는 어떤 수열이 있대. 얘네들을 가지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 합을 구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얘랑 처음 거랑 끝에 거랑 더해. 그 다음에 2로 나눠. 그럼 얘가 평균이거든. 그리고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야? n개잖아. 항수 n을 곱하시면 얘가 누군 거야? 얘인 거야. 여기는 이 L은 뭔데 그러면? 라스트, 마지막 거. 마지막 거의 항이야 라고 한 건데 여기 있는 L은 AN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얘 때문에 이 공식이 나온 거였고, 그럼 쟤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 일반항 공식을 외우고는 있잖아요. A1에다가 A1 플러스 n-1에 D에다가 2 곱하고 N 해주시면 되죠. 그랬더니 얘 정리하면 누구야? 얘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파생이 된 두 개의 공식인데 우리는 얘로 외우고는 계셔라 라고 얘기했었고, 일단 이 정도면 등차 수열 합은 문제 풀면서 연습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얘는 135 이제 지겹다. 135 말고 뭐 할까? 숫자 너무 큰데? 이번 짝수하자. 2, 4, 6, 8, 10, 12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 그럼 이 수열에서 봐봐. 얘네들 2개, 그리고 얘네들 2개, 얘네들 2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누가 봐도 납득이 되게, 누가 봐도 그 다음 거를 추측할 수 있게 규칙적으로 잘 구성을 하잖아. 규칙적으로 어떤 수열들을 묶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걔네들도 역시 등차 수열이 될 거거든. 칠판 봐야 돼.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야?
6이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니? 14죠. 이거 두 개 더하면 20인데 이거 세 개가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 보여. 8씩 커지고 있잖아. 그치? 그럼 또는 내가 이렇게 교차로 하면 그럼 그 다음 거 이렇게 교차로 될 거 당연히 예측 가능하니까 규칙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얘는 10이고요. 얘는 18이고요.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은 4씩 커지고 있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한 칸, 뭐 두 칸씩 2, 8, 그 다음에 14 이런 식으로 묶어줘도 얘도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룰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은 두 개씩 했지만 요렇게 네 개씩, 요렇게 네 개씩, 요렇게 네 개씩의 합도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루겠네. 맞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했던 문제 중에 A1, A2, A3, A4 아이고 여기까지 있다라고 치면 12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주는 거야. 우리 SN이 뭐였는지 기억나지? SN은 n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 좀 이따가 할 거기는 하지만 그러면 n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S4가 만약에 10이에요 라고 준 거야. 그랬는데 문제에서 또 뭘 줬냐면 S8은 20이에요 라고 준 거야. 그랬는데 S12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걸 별 생각 없이 풀면 등차 합공식, 등차 합공식 그래서 이렇게 식 두 개 나오는 거 모르는 거 지금 몇 개야? A랑 D만 모르고 N은 알잖아. 그럼 두 개 열심히 연립하면 A 구하고 D 구하고 그거 구한 다음에 얘 다시 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졸리면 안 돼 얘들아. 졸리면 안 될 순 없지. 졸면 안 돼요. 졸리면 송곳을 빌려줄까? 내 고등학교 때 그 옛날에 무슨 옛날 사람들 공부할 때 졸리면 막 송곳으로 허벅지 찌르면서 공부했다며. 송곳으로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 공부를 했대. 옛날 사람들은 막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막 이제 약간 꼰대틱한 그게 있었어. 내가 한번 따라 해봤거든. 송곳은 없고 샤프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해봤거든. 씨알도 안 맥히던데. 그냥 졸려요 계속. 막 이제 눈에 막 뭐 바르는 것도 있었고 화한 거, 껌 같은 것도 있었고 치약을 입에 머금고도 해봤다. 근데 그냥 먹더라고 잘. 먹고 자요. 삼켜 나도 모르게. 입에다가 물고 해봤는데 비누를 해봐요 그러면. 미쳤어요? 그거 죽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야 그거 비누는 약산성이잖아. 안 줄 거 아니야, 절대. 야 약산성이니까 이게 그게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줄. 아니 안 졸면 안 줄 거 아니야. 하여튼 비누 먹어본 사람 있어. 내 친구 중에 비누 먹었어. 근데 그것까지는 해봤다. 의자 뒤에 의자 등받이에 압정 붙여놓은 적도 있었다. 안 졸려고. 근데 그것도 소용없던데? 하다가 몇 번 하고 떼요 그냥. 하도 떼고. 이거 좀 더러운 얘긴데 얘들아. 난 너무 졸려서 뭐를 했냐면 고등학교 때 이건 내가 진짜로 써먹었던 방법이야. 아이씨 이걸 얘기해도 되나? 고등학교 때 공부는 해야 되는데 졸린 거야. 잠을 자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화장실을 안 갔어요. 화장실을 안 갔어. 화장실 안 갔어.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 말고 큰 거. 화장실 안 갔어. 그래서 참았어. 계속 참았어. 그거는 참았지. 야 국어 몇 분이야? 국어 몇 분이지? 80분 동안 참았어. 참고 이제 갔지. 그게 그때 참아 버릇한 게 이제 수능 때 빛을 발한 거야. 근데 진짜 그거 참잖아. 그럼 내가 이게 왜 그 생각을 했냐면 내 고등학교 때 졸다가 이러고 자는데 입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입술에 침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애가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막 졸라 웃었단 말이야. 언제 떨어질까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리고서는 이게 마스크가 있으니까 이게 안 보여지네. 입술 이렇게 좀 내밀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벌리고서는 이렇게 입 벌리고 자더라고. 이런 애가 하나 있어서 놀림을 받았어. 근데 어떤 애가 자다가 나 아까 아직도 트라우마였어. 엎드려 자다가 갑자기 뿌앙 하면서 방구를 낀 거야. 진짜로. 그래서 애들이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걔를 쓱 쳐다봤는데 이제 애는 자다가 이제 졸라 민망하잖아. 내가 봤을 때 다 깼거든 이 새끼. 깼는데 계속 잔 척하더라고. 그걸 딱 보자마자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수업 때 못 자겠는 거야. 그때 얻어냈던 아이디어가 화장실을 가지 말자. 불안해서 못 자겠으니까. 이게 몸이 편안하면 공부가 잘 안 돼. 졸리고 막 이렇단 말이야. 하여튼 그래서 잘 안 잤죠. 난 지금도 피곤해 뒤지겠어도 한 번 일어나면 밤 되기 전까지 안 자. 한 번 일어나면 한 2시간만 자도 낮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별로. 낮잠 같은 거 잘 안 자. 그치. 아이씨 그건 아니고 한 고등학교 이후부터 낮잠 잘 안 자요. 밤에만 자요?
밤에만 자.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러면 밤에 딱 그 평균적으로 다 12시부터 7시 이렇게 안 자잖아요. 아니 저는 한 2시부터 10시, 3시부터 10시. 진짜 안 자. 하여튼 그랬단 얘기지. 그렇게 하면 좀 잠이 깨요. 어떻게든 참는 거지. 아씨,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왔지? 야, 이 얘기하다 말았구나. 졸면 안 된다고. 졸면 안 된다고. 야, 봐봐. 이게 합이 몇이야? 10이야. 그럼 이거 합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니까 얘 합도 10이겠지. 그지? 그러면은 숫자 배치를 좀 잘못했네. 그러면 뭐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 하면 되지. 그지? 얘는 얼마겠어? 10이겠죠. 그럼 답은 얼마겠어? 30이겠지. 이해돼? 얘가 만약에 30이었어 라고 하면 얘는 20이 되겠죠. 그지? 그럼 여기가 20이고 이럴 땐 공차가 10이 되는 거니까 얘는 몇이 되는 거야? 30이 되는 거야. 그럼 S12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3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60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제 뭔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다라는 거. 자, 해서 이제 등비 수열도 얘네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등비 때 한번 다시 하고, 그다음 이제 도형에서의 등차 수열. 이 책에 없을걸? 있나? 이거 특강에 있었던 것 같아. 이거는 일단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치자. 삼각형이 있는데 얘네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등분이 되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제 뭐 n등분이 되어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일정하게 등분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일정하지 않네. 우리가 지금 얘네들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 전부 다 같을 거거든. 그럼 우리 삼각형의 닮음에서 이거랑 이거는 닮음이니까 1대 2잖아요. 그럼 여기 대 여기도 몇 대 몇일까? 1대 2겠지. 그럼 내가 여기의 길이를 d라고 하면 여기 길이는 뭐라고 넣을 수 있어? 2d. 그럼 내가 여기 1대 3이잖아. 그럼 여기 대 여기도 1대 3이 돼야 되니까 여기 3d 되는 거 맞아? 맞지? 괜찮지? 그럼 우리가 이런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 단서는 뭐라고? 일정한 간격으로 n등분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때는 얘네들의 길이가 뭐라고? 등차 수열을 이룰 거라고. 이해돼?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등변 사다리꼴 같은 게 주어져 있어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얘가 만약에 2야. 얘가 만약에 6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게? 4겠지. 그지? 아니 여기서 우리 얘만 똑 떼우면 되잖아. 얘만 이렇게 똑 떼우면 이것도 역시 이거 띰틀같이 생긴 것도 등변사다리꼴도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등차 수열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 어떤 직선과 직선이 있을 때 여기에 길이들 있죠. 여기에 길이들도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룰 거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 얘가 1차식이잖아요. 직선이니까 얘도 1차식이거든. 그럼 1차식에서 1차식을 빼면 1차식 아니면 상수야. 맞니? 그럼 상수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3이야. y는 3이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수열로 봤을 때 그냥 3, 3, 3, 3, 3, 3, 3인 거야. 공차가 얼마일 뿐인 거야? 0인 거지 그냥. 그지? 그럼 얘가 만약에 어떤 1차식이고 어떤 1차식이어서 얘네들을 뺐더니 어떤 1차식이 됐어. 뭐가? 이 길이가. 내가 만약에 얘를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얘를 cx 플러스 d라고 놨을 때 요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a에서 c 뺀 거에 x 더하기 b에서 d 뺀 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도 역시 뭐일 거라고? 등차 수열일 거라고. 그럼 얘가 2야. 얘가 8이야. 그럼 얘는 4고 얘는 6이겠지. 이해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도 있어? 그냥 직선이 하나만 덩그러니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지금 좌표 평면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얘네들이 나누어져 있을 거잖아. 그럼 방금 써먹었던 거 그대로. 얘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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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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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거고.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요 길이들도 당연히 등차 수열을 이루겠네 라고 보셔도 되죠.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X축에 평행하게. 아, 나 이거 아까 말 빠르다고 누가 뭐라고 했는데 말. 아니야. 근데 얘들아 내가
처음 나가는 꼽준 거 아니야. 꼽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 가르쳐 줄 때는 좀 의식을 많이 하는데 2회차, 3회차 되면 좀 이게 마음이 급해서 빨라져요. 그럼 얘기 좀 해줘야 돼. 이제 좀 흥분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좀 얘기를 해줘.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X축에 나란하게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 이 삼각형들은 전부 다 무슨 삼각형이야? 합동인 삼각형들인 거 맞지? 그러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같을 거니까 역시 얘네들도 등차 수열을 이루겠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등차 수열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등차 수열이 있기는 해요. 말 나온 김에 할까? 2회차 때 할 거긴 했는데 여기가 1이야. 이거 무슨 함수야? 로그 함수지. 여기가 우리 로그 2의 x인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2야. 여기 얼마야? 1이죠. 여기가 4야. 여기 얼마야? 2겠네. 이해돼? 로그 함수에서의 로그 함수 얘가 지금 2의 거듭제곱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로그 함수에서의 y 좌표도 등차 수열을 이루게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도 얼마겠어? 2분의 1이 되겠네. 얘네들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겠지. 그러니까 때로 알고 계시면은 유용하게 쓸 때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은 로그 함수. 그럼 거꾸로 등비 수열은 뭐겠어? 지수 함수겠지. 그지? 등비 수열의 y 값은 지수 함수겠고. 말이 바뀌었죠? 등비 수열의 y 아니지. 지수 함수의 y 값은 등비 수열. 그죠? 자, 이건 이제 뭐 외울 거는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지금 방금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얘기한 거는 나중에 2회차 때 다시 정리 한번 해 드릴 거니까. 자, 일단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안 했어.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라고 했었잖아.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 이거 공식 써놨으니까 요거 그대로 전개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럼 D의 n제곱을 2로 나눈 거 더하기, 그 다음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n으로 곱해주는 거 맞지? 그럼 여기에 뭔지 모르겠는데 어쩌고 저쩌고에 n 하고 끝나는 거 맞니? 여기까지 괜찮지? 뭐 2분의가 붙기는 해요. 뭐 근데 어쩌고 저쩌고라고 놔도 되고. 자, 어찌됐건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해서 봤더니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n에 대한 2차식인데 단 조심해야 되는 건 상수항이 있으시면 안 돼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등차 수열의 합이 문제에서 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일단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네. 그리고 등차 수열이라는 걸 캐치했으면 요 앞에 n제곱의 개수가 뭐라고? 공차의 절반이야. 공차의 절반이 n제곱의 개수야. 자, 그치? 확인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 합 공식을 조금 이용을 할 수도 있겠냐면 이럴 수도 있어요. 첫째 항이 주어져 있고 공차가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다. 어떻게? AN은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첫째 항이 3이니까 1 넣었을 때 3 나오려면 뒤에 5가 있어야 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SN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공차의 절반이 n제곱의 개수잖아. 그럼 공차 절반이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머시기 n으로 끝나겠지. 근데 우리 SN이라는 게 n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요.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 결국은 첫째 항인 거지. S1이 첫째 항이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있으면 좋겠어? 4가 있었으면 좋겠지. 이해돼? 그래서 SN을 바로바로 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럼 역으로 얘가 주어져 있을 때도 AN을 구할 수 있으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쓰고 싶은 색깔이 없지? 자,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어떤 일반항이 주어져 있어. 그럼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S 일반항?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어. 그럼 얘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도 할 수 있을까?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첫째 항 나오죠. 얼마야? 2네. 얘가 공차의 절반이니까 공차는 얘에다가 2배 하면 되지. 공차는 2네. 바로 뽑을 수 있겠네. 그럼 이거 가지고 식 세우면 AN은 2N이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돼? 빨랐어? 네. 우리 방금 쓴 공식 정리한 거야. 얘가 공차의 절반이거든. 그래서 공차는 2가 된 거야. 2배 해서. 첫째 항은 S1이 첫째 항이랑 똑같다 그랬잖아. 첫 번째까지 더한 건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을 넣었더니 2가 된 거야. 첫째 항이. 이해돼?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여기 앞에 공차가 왔었거든. 2n 갖다 놓고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그대로 마무리 지은 거야. 됐지? 한 번만 더. 말 나온 김에 아까 이거 짝수합 공식이죠. 정도는 알고 있어도 나쁘지는 않아.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거는 외웠으면 좋겠어. 자, 이거는 외우자. 이거 외워. 자,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상수항 없죠. 등차 수열의 합공식 만족시키죠. 그러면 첫째 항은 얼마인가 봤더니 1이겠네. 1 넣으면 되니까. 그치? 공차는 얼마야? 2네.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일반항을 세워주면 AN은 2N에 1 넣었을 때 1 나오려면 마이너스 1 있으면 되는 거 맞지? 이거 뭐니? 홀수. 1, 3, 5, 7, 9로 가는 홀수지. 그래서 얘가 홀수의 합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홀수의 합이 좀 특이하잖아. 제곱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수열을 싹 다 더했는데 16인 거야. 그럼 걔는 누구를 어디까지 더한 걸까? 홀수를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거예요. 다시. 어떤 수열의 합을 구했는데 걔가 16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n제곱 이렇게 줬어. 이걸 줬어. 그러면은 얘가 16이 되는 건 뭐였냐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을 했다는 얘기거든. 홀수의 일반항이 AN이고 그거의 합이 n제곱이잖아. 어떤 홀수인 수열의 합을 구했더니 16이야. 나는 네 번째 항까지 더했겠다. 정도 판단할 수 있으면 좋아. 몰라도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알면 좋아요. 알면. 자, 일단 고렇다라는 거고. 찝찝하지? 뭔가 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다 했나? 다 한 것 같아. 자, 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자, 일단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얘기는 다 했고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개 중요. 자, 이거 내가 등비나 뭐 다른 파트마다 나올 텐데 이거 딱 지금 하고 안 할 거거든요. 잘 봐봐. 얘는 이제 어떤 식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냐 보면은 SN은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A의 n-1 더하기 AN 얘가 SN이거든. 자, 그러면 내가 S에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자라고 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의 n-1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빼보는 거야. 빼봤더니 SN에서 S의 n-1을 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싹 날라가요. 그래서 누구만 남냐면 AN만 남아. 그치? 그럼 지금 이 공식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수열의 합을 가지고 뭘 구할 때? 일반항을 구할 때야. 내가 일반항이 필요해. 일반항을 구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하면 근데 이제 보통 문제에서 그럼 뭘 줄 거냐면 수열의 합을 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때 SN 빼기 SN-1을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도 있겠다?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겠다.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수능에. 진짜 많이 나와. 알겠지? 요거는 잘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죠. n에다가 뭘 못 집어넣어? 1을 집어넣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2부터밖에 못 넣거든. 왜? 얘 때문에. n-1번 장이잖아. n에다가 1 넣으면 몇 돼? 0 되거든. 0번 장이라는 건 없어. 첫 번 장부터 있지. 그래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n은 2부터 넣을 수 있어요 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할까? 이때 첫째 항은 주로 SN을 줄 거니까 S1을 구하면 걔가 첫째 항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첫째 항을 구하시면 되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찐 첫째 항이라고 부를 거야. 진짜 첫째 항이 이제 S1이다 라는 거. 그 다음 여기다가 이걸 구한 A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가짜 첫째 항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차 수열은 사실 이걸 잘 안 써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합이랑 일반항이랑 막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지간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 상수항이 없는 등차 수열이라며.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며.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보자.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자, 결론만 얘기하면 얘는 뭐냐면 2, 4, 6, 8, 10으로 가는 수열에서 이 1 때문에 첫째 항이 2가 아니라 3이 돼요. 첫째 항에 뭔가 조작이 돼.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거거든. 자, 봐봐. 내가 SN에서 S의 n-1을 하잖아. 그럼 뭐가 나와? AN이 나와. 이걸 계산을 효로록 하잖아요. 하면은 AN이 2n이 나올 거야. 해보면, 안 할게. 그냥 해보면 나와. 해보면 2n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에 1을 집어넣어 못 넣어? 못 넣어요. 2부터밖에 못 넣는 거야. 그럼 진짜 첫째 항이 궁금해 해가지고 여기다 1을 넣어봤더니 얼마가 나와? 3이 나오지. 얘는 첫째 항이 3인 거야. 근데 여기다가 1 넣어봤더니 첫째 항이 얼마야? 2 나오는 거 맞아? 맞지? 아,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 이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고, 첫 번째 항은 요 놈 때문에 뭔가 조작이 가해져서 바뀌었을 거란 얘기인 거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Sn 빼기 Sn-1을 이용을 해가지고 AN을 구한 경우에는 항상 무슨 과정을 거치셔야 되냐? 라고 하면 두 번째 항부터 사용 가능하네.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해주고, 그리고 나서 얘랑 가짜 첫째 항을 구해봤더니 같지가 않은 거야. 이럴 땐 그냥 이대로 끝내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도 1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같이 3이 나온 거야. 그러면 얘는 같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AN은 2n이에요 라고 하고 n은 1부터 넣어도 돼 라고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이거를 보통 처음에 조금 헷갈려 하는데, 자, 결론은 이거야. 등차 수열 아니야. 등차 수열 얘기 안 할게. 그냥 SN 가지고 SN-1을 하면 AN을 구할 수 있어. AN을 구했는데 걔는 2부터만 넣을 수 있는 거야. 그치? 2부터만. 첫째 항은 뭐 하라고? 따로 구하라고. 그리고 다행인 건 수능에 나올 일은 없어요. 이거가 나와서 뭔가 문제를 풀 때 막 엿을 먹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깊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 얘는 두 번째 항부터만.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거를 뭐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막 하고 하기는 한데 말해줬는데 헷갈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은 될 것 같아. 문제를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아이고 졸려. 이거 지우고 문제만. 자, 봐봐.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5항이 8이래요. 8항이 26이래. 몇 칸 차이야? 3칸 차이. 그럼 3D네. 얘는 몇 칸 차이니? 18. 그럼 D는 얼마야? 6이죠. 그리고 나서 D값 찾아주면, 잠깐만 미안해. 해야지.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봐봐. D가 6이야. 찾았어. 일반항 구하래요. 그럼 우리 일반항은, 자, 이것도 괜찮지 않아? AN은 6번째 항에서 몇 칸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첫째 항을 목매지 말란 얘기가 이 얘기예요. 몇 칸 차이나? 얘랑 얘랑? n-6칸 차이 나는 거 맞아? 그지? 그래서 n-6에다가 공차를 몇 번 해주면 돼? 6번 해주면 돼.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괜찮지. 우리 어차피 공차가 여기인 걸 알잖아. 그럼 a에는 6n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5가 8이니까 5 넣었을 때 8 나오려면 뒤에 뭐 있어야 돼? 22 있으면 되는 거 맞지? 뭐 이렇게 푸셔도 되고. 해서 그냥 일반항 구해주시면 차분히 답 나오실 거다. 그 다음에 4항이 2고요. A4가 2고요. A10이 마이너스 11에. 그리고 나서 일반항 마찬가지로 구해라니까 그럼 얘는 몇 칸 차이인가 보면은 6칸 차이가 나고 얘는 몇 차이나? 12 차이 나는 거, 마이너스 12 차이 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D는 얼마야? 얘들아, 날 봐야 돼. 날 봐야 돼. 일찍 보내줄게. 날 봐. 일찍 보내줄게. 이 새끼들 잔머리 만들어가지고 집에 빨리 가려고 수업하는데 문제 풀고 집에 빨리 보내줄게. 제발. 그럼 넌 정각에 집에 가 이 새끼야. D가 마이너스 2잖아. A에는 마이너스 2n에다가 4 넣었을 때 2 나오려면 뒤에 몇 있으면 돼? 10 있으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2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더라. 자, 2번도 한번 봅시다. 첫째 항이 8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서요. 처음으로 음이 되는 이니까 일반항 구하면 3n에 88 나오는 거 1 넣었을 때 그럼 뒤에 91이 있으면 되지. 그럼 음이 되려면 양수의 점수로 바뀔 때니까 언제 0인지를 찾으시면 돼요. 언제 0이야 하고 봤더니 n이 30점 얼마에서 0 되네. 그지? 그럼 얘가 지금 첫째 항이 88이고 공차가 줄어들고 있으니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몇 번째겠어? 30번째야? 31번째야? 31번째.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2번. 제2항과 제8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예요 라고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 식으로는 이렇게 줄 수도 있겠고. 그럼 우리가 이거 봤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상황에서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많이 보이거든. A2랑 A8이랑 더하면 얼마겠어? 0이겠지. 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3이면 마3, 마3이면 3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 등차 중항. 얘네들의 평균항이 누구야? A의 5죠. 그래서 A의 5가 0인 걸 알아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제6항이 마이너스 4야? 그럼 마침 딱 나왔네. 공차는 마이너스 4겠다. 그럼 제10항을 구해라. 그럼 제10항은 얘로 할래 얘로 할래는 니네 맘이고 제10항은요. A5에다가 공차를 5번 더해 주시면 되는 거네. 답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0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3번. 2와 35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은 2 그리고 x1, x2, 점점점, x10에 35. 자, 이거 몇 개니? 얘는 10개. 여기까지 하면 얘는 몇 개야? 12개 되는 거 맞아?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면 얘는 12번째 항이겠네. 그럼 2에다가 공차를 12번 더한 게 11번이지. 11이랑 12니까. 그치? 11번 더한 게 35야 라고 놓고 2 넘겨주시면 33. 따라서 공차는 얼마다? 3이다. 그 다음에 이제 x6을 구해라는데 x6은 여기에 있거든. 얘가 첫 번째 항이야.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니까 얘는 7번째 항이 되겠네. 그럼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돼? 6번 더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몇이니? 18 더해주시면 되고 답은 그래서 20이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근데 뭐 구하래니? 그냥 이거 두 개 쓰면 끝이죠. 됐고. 그 다음 4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12고 곱이 48이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그러면은 얘네들은 A-D랑 A랑 A 플러스 D로 놓으시면 되겠고 다 더해서 12네 하면은 DD가 지워져요. 그럼 3A가 12니까 A는 4다. 얘는 괜찮지? 자, 그 다음 곱은 이거 세 개 다 곱한 게 48이야. 그럼 4-D랑 4 플러스 D 곱하면 합차지. 거기다가 4 곱하시면 걔가 48. 그럼 얘랑 약분하시면 12. 넘어가면 마이너스 4. D는 그래서 뿔마
2가 되겠지. 공차에 대한 뭐 범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답이 될 거고, 그러면은 4를 기준으로 공차가 2면 2, 4, 6이었을 거야. 공차가 마이너스 2라면 6, 4, 2가 되겠지. 그래서 3개의 구해라니까 이거 2, 4, 6 순서대로 쓰시면 답이겠네. 자, 2번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가 보이니 이거 근각의 소의 관계 쓰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개수가 3개니까 똑같이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3개를 3개의 실근으로 놓고 그럼 세근의 합을 구했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6이죠. 그 다음에 세근을 둘씩 곱해서 더한 거, 둘은 얼마니? 마이너스 4죠. 그 다음 세근을 다 곱한 거는 k죠.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기억나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지워지고 3a가 6이야. a는 그래서 얼마다? 2다. a가 2인 상황에서 요거 잘 조합하면은 이제 마사 가지고 d 값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요거 계산은 지금 요거 살짝 보면 마이너스 ad랑 플러스 ad 지워질 거거든요. 그럼 a제곱 a제곱 남죠. 그 다음 얘는 합차 계산해주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d제곱. 그럼 3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4야. a가 2였으니까 집어넣으면은 12 넘어가면 마8, d는 루트 8이 되겠네. 그럼 d값 구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이거 계산 k값 구하는 거니까 a의 a제곱 마이너스 d제곱, 이거 괜히 계산했나? a가 2였죠. 2에 4 빼기 d제곱은 8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 이렇게 k값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틀린 것 같다. 마이너스 24인데 a가 2는 맞고요. d는 4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계산 뭐 잘못했나 보다. 요거 세근의 곱 a제곱에 마이너스 d제곱에 여기 있다. a제곱 a제곱 2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d제곱 맞고, 땡큐. 그럼 d제곱 이거 계산 다시 하자. a가 2니까 집어넣으면 12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d는 뿔마 4. 그래서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얘가 16 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4 땡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5번 얘도 등차 중앙인데 우리 여기서 이제 쓰는 거는 1학년 때 했던 거,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야 라는 표현이 있었거든. 항등식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fx를 그대로 fx가 쟤네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는 얼마야가 되는 건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 나머지 정리 써주면 되죠. 이 식에다가 싹 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f의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얘도 해주면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1 대입하면 f1 이 나머지, 2 대입하면 f2가 나머지가 될 거거든. 얘네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져 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없어 라는 얘기거든. 그지? 얘가 지금 x불 2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 거야? 0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f의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조합해서 계산만 잘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얘는 1 플러스 a 플러스 b, 얘는 4 플러스 2a 플러스 b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다. 한번 관계식 하나 나오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이다. 해서 요거 관계식 나왔고, 1 플러스 a 플러스 b에다가 2배 한 개, 이거 두 개 더한 거야. a 플러스 2b 플러스 5야. 해서 요거랑 요거랑 열림만 하면 답 나오겠죠. a값 b값. 해서 요 계산은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조화수열은 안 보셔도 됩니다. 6번은 그래서 안 풀 거야.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서 1번.
내가 아까 찝찝하다고 했었는데 뭐 얘기 안 했는지 기억났어. 아씨. 이 문제 풀면서 해드릴게요. 자, 1번 A2가 5예요. 그리고 A12, 21이에요. A1부터 A10까지 구해란데 봐봐. 이건 이 문제는 사실 해당은 없거든. 근데 습관적으로 좀 뭘 했으면 좋겠냐면 두 개의 항을 줬잖아. 그지? 그러면 제발 중앙 좀 구해봐. 이거 중앙 얼마야? 중앙 구하면 A10과 2의 중앙이니까 6이죠. A6이 얼마인 거야? 이거 두 개 평균이니까 13인 거야. 내가 이거를 왜 구했으면 좋겠냐면 이게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식 때려박으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여기도 해석이 관건이거든. 주어진 조건을 잘 해석하고 찾아내서 계산을 잘 해주자가 일단 가장 큰 유형들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합을 구해라니까 나라면 이의심을 하는 거지. 이거 중앙이 혹시 6인가? 6이면 이거 그냥 얘 가지고 바로 풀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의 체크는 하고 가자고. 물론 얘는 아니지만. 그럼 일단 얘 A1부터 A10까지를 구해라니까 A1부터 A10까지의 총합은 결국 뭐랑 똑같냐면 얘네들의 평균 얼마야? 1과 10의 평균이 A의 5.5항이죠. 그게 몇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10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우리가 A6을 찾아냈으니까 공차만 알면 집어넣고 끝이네. 이해돼 이거? 공차 얼마니? 8칸. 얘 얼마? 16. D는 얼마? 2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 되려면은 공차 얼마 빼면 돼? 0.5칸이니까 1 빼면 되는 거 맞아? 절반만 빼면 되잖아. 얘가 몇인 거야? 12인 거야. 답은 그래서 얼마인 거야? 120인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A2랑 A7을 줬어. 그럼 이거는 지금 5칸 차이니까 5D. 얘는 지금 10이니까 공차는 2라는 거 찾을 수가 있고요. 중앙을 찾으면 A의 9니까 4.5항이 얼마다? 28을 2로 나누면 14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A1부터 AN까지의 총합. A1부터 A의 N까지의 총합이 160이야를 써먹어야 돼. 그럼 여기서 판단은 이것도 그냥 막 되게 고집스럽게 중앙 써서 풀어야지가 아니야. 이거 중앙 쓰면 더러워지잖아요. 식이 더러워지니까 이땐 그냥 깔끔하게 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나아. 그러면 얘 첫째 항이랑 끝항이랑 더해. 그리고 2로 나눠. 그리고 곱하기 항수를 해. 그랬더니 160이야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첫째 항은 얼마야? 라고 하면은 A2 줬으니까 그냥 첫째 항 바로 구해버릴까? 7이죠. 여기다 7 넣으시고. 그 다음 AN은? 우리 첫째 항 알고 공차 알면 AN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2N 플러스 1 넣었을 때 7 나와야 되니까 5죠. 에다가 2로 나누고 N을 곱한 게 160. 그럼 2 1로 넘길까? 320. 그 다음에 요거 계산 좀 쓱 하면은 2n 플러스 12 넘기지 말걸. 2n 플러스 12의 n이 320. 요거 여기다 좀 다시 쓸게. 2로 약분합시다. n 플러스 6에 n을 곱한 게 160이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 대입하는 게 빠르지 않겠어? n이라는 건 어차피 자연수일 거니까. 누구 넣으면 160 나오니? 10 넣으면 160 나오는 거 보여. 10이랑 16 돼서 160 되니까 n은 그래서 얼마다? 10이다. 해서 파악 잘 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공식으로 뭔가 풀면 되겠다라는 거랑 어떤 특징이 있겠다라는 거 뽑아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쭉 넘어가셔서 2번 마이너스 6과 30 사이에 n개의 수가 있대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이거의 총합이 120이래. 그러면 우리 그냥 합 구하자. 첫 항, 끝항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곱하기 항수 몇 개야? n개 아니지 마. 이게 n개잖아. n 플러스 2개지. 그게 120인 거야. 그럼 24에 2니까 12 나눠주면 10이죠. n은 그럼 얼마? 8인 거네. 그러면 n값은 구했고 공차는 얼마냐라고 하면은 이게 8개니까 이거는 지금 총 10개거든.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9번. 그게 누가 나와야 돼?
30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공차가 얼마일까? 36이니까 4다. 그래서 공차는 4, n은 8이야 라고 계산. 그 다음에 3번.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대요. 이거 아까 한 거다. 암산 되죠? S12 10이야. S22 시리아가 나왔어. 40이야. S30은 봐봐. 10개가 10이죠. 그 다음 10개 얼마야? 30이지. 그럼 그 다음 10개 얼마겠어? 그럼 얘가 10, 30, 50 되는 거 맞아? 이거 안 써도 되지. 다시 봐봐. 얘가 10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인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얼마인 거야? 30. 그럼 여기서 10, 30이니까 20이 공차겠네. 그럼 얘는 얼마야? 50. 그래서 S30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총합이니까 다 계산하면 얼마니? 90이 되겠죠. 4번. 자, 등차 수열 합의 최대 또는 최소. 자, 이거 하기 전에 아까 내가 빼먹은 얘기 하나만 합시다. 등차 합은요, n에 대한 몇 차식이라 그랬어? n에 대한 2차식이라 그랬거든. 그럼 2차식이니까 얘를 당연히 뭘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될까? 2차 함수. 2차 함수. 근데 어떤 2차 함수야? n으로 묶이잖아,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항상 0, 어디를 지나는 2차 함수 또는 0, 어디를 지나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2차식이니까 뭔가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 또는 대칭성과 관련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야.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 이제 우리 풀다 보면 보일 텐데, 자, 어찌됐건 2차 함수로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좀 하시자라는 거고, 첫째 항이랑 공차를 줬으니까 우리 지금 저 문제는 SN을 바로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앞에 뭐가 온다고? n제곱 앞에는 공차의 절반이 온다고. 그리고 1 넣었을 때 35가 나오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5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36 있으면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 합식 세웠고요. 얘는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면 0과 36에서 교점을 갖는 2차 함수야. 그럼 꼭지점은 몇 차? 18이죠. 그럼 얘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SN이거든. 그지? SN이 최소일 때의 n값과 최소값. 얘가 SN이잖아. 걔가 언제 최소냐면 18일 때잖아. 그러니까 n은 얼마? 18. 그때 최소값은 18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18의 제곱 빼기 36은 2 곱하기 18이니까 2 곱하기 18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8의 제곱이 돼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답이겠지. 계산은 18의 제곱은 하자. 81 곱하기 4니까 324. 그치? 이거 잘 기억해놔야 돼. 2차 함수 좀 애들이 싫어하던데 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한번 봅시다. A6과 A11이 주어져 있고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합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SN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n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A6이 마이너스 5고 A의 11이 10이잖아.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첫째 항 공차 구할 수 있지. 첫째 항은 얼마야? 공차 먼저 구합시다. 몇 칸 차이니? 5D. 몇 칸 차이나? 15 차이 나죠. D는 얼마야? 3이야. 그럼 일반항 바로 세울까? 일반항 A에는 3, N에다가 6 넣었을 때 마오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3. 괜히 구했다. 아니 기왕 했으니까. 우리 왜냐 어차피 SN 구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내가 AN을 구하고 있었죠. 구한 김에 첫째 항 구하자. 첫째 항은 얼마야? A6이 마이너스 5야. 첫째 항은 A6에다가 거꾸로 갈까? A6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5번 더한 거거든.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5고요. 얘가 지금 15니까 A1은 마이너스 20이지. 첫째 항이랑 공차를 구해낸 상황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등차 수열 합을 식을 세우자. 그러면 공차의 절반 했더니 여기서 느낌 쎄한 거야. 이게 분수잖아. 계산 못하면 그냥 이거 공식 써. 이것도 똑같이 아까처럼 몇 n 해가지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0 나와야지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틀릴 것 같으면 그냥 공식 쓰는 게 나아. 근데 일단 했으니까 1 넣으면 2분의 3 플러스 1 넣으면은 뭐시기가 마이너스 20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뒤에 뭐 있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43. 자, 이렇게 생긴 SN이고 얘가 처음으로 양수가 될 때니까 언제 0 되는지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차 함수 아까 그리던 거 마저 그려주면 0이랑 여기가 얼마야? 2분의 1의 n으로 묶어주면 3n-43이죠. 그럼 3분의 43이네. 3분의 43은 얼마야? 14점 얼마인 거 맞니? 그럼 처음으로 양수될 때 뭐가? SN이 처음으로 양수될 때 이때가 14점 얼마니까 양수될 때 언제야? 이때지 뭐. 15. 답은 그래서 15다. 자, 1번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인 수들의 합을 구하여라. 3의 배수는 일반항 어떻게 세워? 3, 6, 9, 10이니까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죠. 그럼 3n이 되겠네. 그럼 우리가 100 이하의 3의 배수는 누구부터 누구까지냐면 3부터 99까지거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면 평균이겠지.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얘가 몇 개일까? 몇 개인지 구하고 싶으면 일반항 쓰시면 돼요. 일반항 구해놨잖아. 얘가 언제 99야? 33일 때. 아, 얘가 33번째 항이네. 그럼 항의 개수는 33개겠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죠. 계산하면 1683 나온대요. 숫자가 좀 크다. 자, 그 다음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눠서 3이 남는 수. 봐봐. 조심해야 돼. 3, 10, 17, 24 이렇게 갈 거거든. 그치? 그럼 얘네들은 3부터 시작이거든. 그럼 7로 나눠서 3이야. 아, 7n 플러스 3이야 라고 써버리면 안 돼. 왜? 야, 여기 우리 n을 정수로 할 거냐 자연수로 할 거냐 고려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을 거잖아. 그럼 얘 몇부터 나오냐면 10부터 나와요. 3이 빠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3이 아니라 뭘?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를 갖다 놔주는 게 낫겠다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것 때문에 계산 꼬이는 거야? 그럼 자, 100 이하니까 아, 처음엔 3이야. 그럼 마지막에 100 근처에 있는 거 누굴까는 뭐 얘 가지고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숫자 그냥 넣어보셔도 돼요. 계산해봐도 돼. 얼마야? 94. 그러네. 94네. 그럼 94는 몇 번째 항이야? 쭉 넘겨주면 98이니까 14. 그럼 얘가 14번째야. 그러면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 더해서 2로 나누고 곱하기 항수 14개 이거 계산. 계산하시면 679가 나올 거래요. 자, 6번. 뭐 그냥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별얘기 없죠. 문제수가 x인데 수학 문제집에서 첫날에 15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매일 문제수를 d씩 증가시키면서 풀었대. 등차 수열이겠네. 그래가지고 9번째 날까지. 그럼 9번째 날은 봐봐. 첫날 그냥 A9라고 하자. 얘 첫날, 얘가 둘째 날, 얘가 셋째 날. 그럼 셋째 날일 때 공차 2번이잖아. 9째 날일 땐 공차 몇 번이겠어? 8번이겠지. 그리고 나서 다 더하면 내가 푼 문제의 총합이 돼요. 그러면 2분의 첫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수 9개를 해주면 내가 푼 문제의 총합. 근데 그랬더니 몇 문제 남았냐면 24문제 남았대. 그리고 나서 또 첫째 날에 30문제를 풀고
D씩 증가시키면서 이번에는 9번째 날까지가 아니고 7번째 날까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30 플러스 6D가 되겠지. 그럼 이거 7개의 합은 30 더하기 30 플러스 6D를 2로 나누고 곱하기 항수는 7개. 그랬더니 39개가 남는데 이게 문제수의 총합이잖아. 얘네 둘이 어때야 돼? 칠판 봐야 돼? 같죠? 그치?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X값 나오겠지? 그럼 답이겠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는 패스. 그 다음에 1번. 자, 요것만 후딱 합시다. 1번은 n제곱 플러스 2n이라는 걸 줬어. SN이.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일반항 구해야 되는 거니까 SN 빼기 SN-1을 해도 돼. 근데 뭐도 괜찮아? 우리 알고 있는 거. 이거 공차 얼마야? 2죠. 첫째 항 얼마야? 3이지. 일반항은 2n 플러스 1이야 라고 놓는 게 더 빠르겠지. 뒤에 상수항 없으니까 얘는 그냥 등차 수열이야. 빼봐. 얘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낫겠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뒤에 뭐가 있어요? 1이 있어요. 얘 때문에 우리가 이걸 쓰면 첫째 항이 조금 달라질 거거든. 자,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놓고 1은 어차피 잠깐 좀 이따가 치면 되고 이건 잠깐 냅두고 요거 가지고 첫째 항 구하면 3이고 공차가 이거든. 그럼 일반항을 구하면 얘는 2n 플러스 1일 거거든. 근데 얘는 2부터만 가능일 거야. 왜? 진짜 첫째 항은 얼마일 거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은 4가 될 거니까. 해서 요거 그냥 이해되면 바로 하시면 되고 전 이거 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그냥 뭐 하시면 된다고? SN 빼기 SN-1을 하시면 돼요. SN에서 SN-1을 빼는 거야. 다시 내가 뭐 한 거야 지금? SN이 얘라서 N자리에 N-1을 집어넣은 거야. 줄면 안 돼. 그래서 계산을 하면 AN이 나와요. 이거 계산 쫙 하면 뭐가 나올 거냐면 2N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그럼 여기는 2부터 넣을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진짜 첫째 항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 거라고? 4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지금 뭐 하시냐면 유형별로 하나씩만 부지런히 풀어보세요. 그리고 마플 특강도 우리 오늘 다 했거든요. 마플 특강도 숙제로 다 푸시는 거야. 지금 푸세요.